뭐가 더 좋다 그랬죠? 네? 전기 철도가 나아요? 일반 산업기사가 나아요? 네? 전기 철도가 낫죠, 그죠? 예.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드렸는데, 단 안전관리라고 있어요. 안전관리 대행업체, 안전관리 그 부분은 지금도 전기철도,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그 두 가지만 인정을 해요. 나머지 다른 기사를 인정을 안 해요. 저는 이제 퇴직하고 나가 보니까 이 감리가 정말 좋은데, 이제 물론 이제 학생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감리가 지금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걸 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사를 하는 감독하는 업무를 대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직접 내가 만지는 것보다는 쉬워요. 왜? 시방서라고 있거든, 설계서라고 있거든. 어떻게 하라라는 이렇게 가업 지시가 있어요. 그대로 하는 거 안 하는 거를 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내가 비약적으로 말하면은 아이고 시험 감독할 때 까만 안경 끼고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은 제대로 공부하냐, 시험 보냐 안 보냐 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봐도 현장에 가서 시공하는 걸 옆에 서 있기만 해도 그 사람들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아, 감독자가 나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굳이 지시를 안 해도 돼. 물론 자기네들도 자기 나름대로 그 기술 따라 일을 하는 거야. 다만 그게 이제 꼭 체크해야 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대체로 사실은 쉬워요. 초급 기술자들도 아주 쉽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공은요 학교만 졸업해도 줘요. 대학은 졸업하면 바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연봉도 상당히 높아요. 우리 저 직원들 왔는데 우성대 졸업했는데 지금 2년 차인데 연봉 처음에 우리 감리가 이 정도 줘요. 그리고 현장에 배치된 경우인데 또 가면은 방도 따로 얻어주고 교통비도 따로 주고 이래요. 여직원이 한 명이 왔어. 그런데 그것도 우성대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가겠다 그러더라고. 왜 현장을 가냐? 사무실에서 이제 설계도 하고 이런 거 배워야 된다 이러니까 내가 방을 수도권에 있으니까 방을 따로 얻는데 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현장에 가면은 회사에서 방을 다 얻어줘요. 거기 다니까 방값이 안 든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감리를 하고 계시더라고. 초급 취득 후 5년이 쌓이면 중급이 돼요. 그 중급이 되면은 한 연봉이 한 1,000만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 이제 고급까지 8년이면 된다. 감리회사에 취업하는 거하고 이제 시공회사 내가 이건 자료는 안 만들었는데 전기 공사업체하고 전기 설계나 감리회사하고 두 개가 조금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감리는 잘 모르고 공사업체 많이 가. 근데 공사는 사실 어떠냐면은 일하는 사람하고 회사하고가 많이 달라요. 근데 요거는 좀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뭐 강주에서 아파트 짓다가 현산이 현대산업개발이 그 이제 데미지를 많이 입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현대산업개발은 그 일을 하지도 않았어. 다 하도급 줬어. 그 하도급 줬는 업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모업체인 현대산업이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전기공사도 그래요. 딱 낙찰되면 A 낙찰, 현대가 낙찰되잖아. 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하도급 줘가지고. 그게 일은 누가 하냐? 전공들이 해요. 실제 기능만 만지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들고 와가지고 현대 소속으로 입사를 하는 개념을 해가지고 일을 시켜요. 이렇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시공업체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아요. 내가 그 자기 보유로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밖에 없어. 그게 회사가 계속 바뀌어. 근데 감리는 어떻게 하냐? 모두가 직접 가서 근무해야 돼. 감리에는 하도라는 게 없어. 하도급이라는 게 없어. 자기가 따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럴 수가 없어.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감리는 한번 들어가면은 절대 자르질 않아요. 자르면 어떡하냐? 그 회사가 유지가 안 돼. 그래서 감리업체가 좋은 거예요. 특히 이제 나이 들어서 퇴직하신 분들은 감리업체가 제일 좋죠. 나이가 들수록 쌓을수록 경력이 쌓이면은 몸값이 더 올라가는 게 감리야. 그거는 조금 나중에 좀 더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격자를 확보해야 회사가 유지가 돼요. 회사에 일을 따야 되는데 입찰을 봐가지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선보유야. 자격증을 먼저 보유해야만 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공은 후보유가 많아요. 일을 따고 기술자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다. 일이 어렵지 않다. 아까 얘기했던 시공이 잘 됐는가 확인하는 그런 업무가 많다. 이제 요건 조금 취약점일 수 있어요. 일을 못 땄을 때는 집에서 대기해야 되는데 보수가 한 40%로 팍 깎여요. 그래서 퇴직자들한테 좋아.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대졸자들한테는 조금 바쁘죠. 근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철도 인재 뱅크가 아니고 사람의수 엔지니어라는 감리 회사였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졸업한 학생 젊은생들은 집 대기할 때도 사무실에 나와라 해가지고 3천만 원 이상을 주고 있어요. 3천만 원 이상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택해 가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전기에 대처를 가보면은 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런 해서 요런 데 갈 수가 있어요. 분야예요, 이게는. 아까 이제 시공업체 있잖아요. 공사업체에 갈 수가 있고, 그 다음 지금 조금 전에는 설계감리 요런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안전관리대행. 요거는 뭐 태양광도 요거와 비슷할 거예요, 아마. 여기도 태양광을 많이 가르치는 것 같은데, 안전관리대행 요런 거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요게 상당히 많이 크지요. 철도공사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 다 유지보수 회사야. 그 다음에 제조, 자재를 만드는 데죠. 조명등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거. 물론 요 밑에 이제 교육기관에 이제 근무하는 여기 이제 6가지 정도 되는데, 대체로 요 정도 요런 데서 근무를 해요. 여러분들이 퇴직해서,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요런 회사가 취업을 하게 되는데, 제일 원하는 데가 유지보수죠. 그죠? 코레나 뭐 지하철 공사나 이런 데 제일 선호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물론, 뭐 여기도 들어간 사람들은 내가 있을 때도 뭐 전문대학 졸업생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요즘은 또 고졸 채용도 조금 하고 있어서 잘 선택을 하면은 그런 데 들어갈 수 있어요. 시간이 된다면 내가 그런 방법도 알려드리겠는데 오늘은 그런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은퇴 후에 가는 거는 아파트 이제 과장이나 우리 코렐테크 제가 근무했는데 그거는 이제 철도공사에서 유지보수 중에서도 조금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은 자회사에다 위탁을 줬어. 근데 고의를 하는 거야. 조명보수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부분의 일부분을 위탁을 줬어. 요거는 나이 드신 분들이 가서 일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은퇴 후에 하는데 하고 요거하고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걸 내가 비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요런 회사들을. 요거는 내가 사실은 은퇴자들을 위해서 내가 만드는 자료이기 때문에 10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60세 넘어서 근무할 수 있는 곳은 설계감리가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나중에 뭐 60 넘어가지고 100살까지 사니까 지금부터 설계감리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봉도 보면은 시공업체도 조금 많아요. 근데 시공은 사실은 한 65세 이상 넘어가면 일을 못해. 회사도 다 잘라. 감리는 지금 현재는 제가 같이 근무한 사람도 한 80 넘은 사람도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시기만 하면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고 일도 난이도는 뭐 높지 않고 그래서 설계감리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 물론 유지보수 여기에 가는 게 제일 좋죠. 거기 가서 경력을 쌓고 오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는요 회사가 유지되려면은 이 기술자를 보유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 가면은 사실 뭐
아주 문제시 안 되면은 자르질 않아요. 퇴사를 안 시켜. 그래서 설계감리에 여러분들이 좀 감심을 좀 가지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세부적인 건데, 이제 자격 등급 관리를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적용을 한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등급은 자격증 학력 플러스 경력으로 합격을 한다. 자격증이 이런 게 있고, 학력은 반드시 전기과를 나와야 돼. 전기과를 안 나오면 안 돼. 그 다음에 근무 경력은 첨예기술자로 인정하는 공기업 이상 근무한 사람은 다 첨예기술자로 인정해준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요게 아까 경력수첩 얘기를 했는데, 경력수첩 발행을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협회를 다 위임했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 거기 보면은 철도 관련해는 원래 기본은 전기기술연협회하고 공사협회 두 가지를 우리가 알는데요. 일반인 사람들은 대부분 시공을 하려고 하는 시공공사협회 여기에다가 등록을 하면 되고, 설계감리 안전관리 요거는 기술연협회 등록을 하면 돼요. 요게 이제 등급, 경력, 실적 관리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디에 일을 하게 된다면 배치 신고까지 여기 다 하고 있어요. 종료가 되면 종료도 여기서 신고하고 있는데, 그런데 철도 옛날 청일 때부터 야 우리 철도는 일반인이 와서 일을 못해. 그래서 협회를 또 만들었어요. 전기철도협회, 신호협회, 정보통신협회 세 가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등록을 안 한 사람은 일을 못하도록끔 설계 발주가 나갈 때 그렇게 용역이 시공이 나갈 때 요 협회 자격증을 안 받, 수첩을 안 가진 사람은 일 못해.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서 이게 이제 철도 안전법에도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등록하고 요 밑에 또 등록을 해야 돼.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철도 자격은 여기 등록하고 철도 신호는 여기 등록하고, 물론 자격증은 두 개 다 쓸 수가 있어. 자기 실적이 여기냐, 건물을 어디에 했냐, 여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 국토부에서 이제 정부기관은 국토부니까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들은 등급만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적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법을 개정해가지고 실적까지 관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요 위에 있는 기술연협회, 공사협회 여기에 등록을 해야 된다. 요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철도가 좋은 이유가 이런 협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을 안 하면 일을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해놨는 거예요. 물론 원자력이나 뭐 일부 부분은 그런 데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기 감리원 자격 기준인데 여러분들이 딸 수 있는 건 산업기사잖아요. 산업기사를 따면 바로 초급을 줘요. 그래서 산업기사 이런 가능하면 꼭 따고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5년을 경력이사하면 중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합쳐서 8년이 되면은 고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이제 기사를 따면은 여기서 산업기사 따고 1년 되면은 기사를 딸 수 있어요. 따면은 더 이제 짧아지죠. 거기에 요 위에 놨잖아요. 철도는요, 여기에다가 3년 경력이 더 추가돼야 돼. 그래야 철도에 들어와 일할 수 있어. 그런데 요 밑에 적어놨죠. 철도 관련 자격증은 취득 시에는 해당 등급에 즉시 인정해 준다고. 전기철도를 따면은 하늘께서 바로 인정을 해줘요. 전기철도를 안 딴 사람은 일반 전기기사나 공사기사를 따는 사람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게 3년 경력이 필요해.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 못하는 사람, 산업기사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냐? 여기 적어놨잖아요. 그죠? 중급까지는 받는데 자격증이 없어도 최종적으로 전문대학 나와서 경력 3년을 쌓으면 되고, 이게 지금 배터리가 있다 됐네요. 이제 경력 9년을 쌓으면 중급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학사를 졸업하면은 경력 1년만 쌓으면 되고, 석박사를 하면 졸업하자마자 원래 교전에는 요 지금 초급만 줬어요. 근데 2년 전에 개정을 해가지고 중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지금 뭐 자격증 그 소지자하고 기술사하고의 그 알력 때문에 있는데, 사실은 시설 쪽에는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자격증, 학력, 경력 요걸 세 개를 점수를 매겨가지고 영양평가를 해가지고 초급, 중급 이렇게 특급까지 주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기술사 협회에서 좀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자격증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학력을 가지고 내가 내는데 하더라도 경력 3년을 쌓아야 되는데 그 경력 3년은요. 요게 협회에 가가지고 3주 교육을 받으면은 초급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성대, 우성정보대 이런 데는 졸업생이 안에서 3주간 협회에서 교육을 또 보내. 그래서 초급을 다 받도록 해줘요. 근데 여기는 아직 그걸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또 기술의 협회도 초급 교육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 또 주는 게 있고 이런 걸 좀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학력으로 자기가 인정받으려면 경력 3년이 필요해. 어디 가서 붙어 있으면 돼. 근데 사람들이, 우리 졸업생들이 못 붙어 있는 거야. 제조회사에 가서도, 전기 제조회사에 가서 3년을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에, 전기철도 요 3년 교육을, 3주 교육을 받으면 테크에서 유지보수 업무에 근무할 수 있어요. 거기 가서 3년 근무하면은 이제 초급 감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초급 감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뭐 조금 좀 난이도 있는 건데, 요건 실제 근무 경력이 요 정도 돼야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단 요걸만 알면 돼요. 청년 초급 기술자는 그 평가할 때 모두 만점을 줘요. 경력이 필요 없으면 초급이니까. 네? 굳이 현재 경력이 없어도 된다. 연봉 수준도 내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초급은 한 요 정도 받을 수 있어요. 3,000, 한 5, 600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건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경력자들은 조금 더 많이 주고, 철도에서 몇 년 근무해도 초급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자격증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주고 있고,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중급 되면은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 올라가고, 여기 또 올라가면 한 500만 원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요. 상당히 좀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연봉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물론 요거는 회사마다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돼요. 내가 지난번에 우성대 가면서 이걸 봤더니 찾아봤더니 대학생 희망 연봉은 작년에 3,880만 원이더라고. 근데 이제 초임이 보통 3,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근데 전기철도 아까 이때 초급 기술자 여러분들이 산업기사만 따더라도 전기철도나 철도 산업기사만 따면은 3,600만 원 이상 받아야 돼요. 물론 공개를 하면은 우리 저기 있는 우리 이성원 씨 같은 경우는 우리 초급 처음 들어서 3,800을 줬어요. 그래서 3,800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 한 3,800까지 주는 데도 많다. 1년 지나가면 한 4천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숙소도 좀 뭐 현장에 배치되면 별도로 갈 수 있고 이런 거. 내가 찾아보니 철도공사 같은 거는 초봉이 한 3,4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연봉은 한 3,700만 원 정도 유제연차. 결코 감리하는데 연봉이 작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력 5년이면은 기술사 시험을 봐서 딸 수 있어요. 기술사는 연봉 7천만 원 이상 돼요. 물론 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기술사도 요즘은 다 암기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따요. 그래서 5년의 경력이 있으면 딸 수 있다. 초급 기술자 되기가 쉽다.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연봉도 꽤 많이 받는다. 산업기사 이 따고 5년 이상 하면 중급이 되는데 연봉이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간다. 그거까지 8년이 된다. 요렇게 얘기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이제 내가 만드는 이제 철도 전문 인재뱅크라고, 여기는 아까 그런 경력 수첩을 발행해주는 그거를 대행을 해드려요. 그럼 거기 협회에 들어가는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오시면은 학력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자기 가지고 있는 경력을 갖다가 해가지고 올려서
수첩을 발행을 해주고 발행된 수첩을 갖다가 그게 이제 개인으로 보면은 관련 협력업체에다가 취업을 시켜주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요거는 돈을 내가 받았는데 지금은 안 받고 내일까지는 안 받고 그냥 관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증은 가급적이면 따지려면은 전기철도, 철도 신호를 따는 게 더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너무 안 되면 학교는 꼭 졸업을 해야 된다. 중간에 나고 하지 마시고 졸업을 하게 되면 경력만 더 쌓으면 초보를 만들 수 있다. 지금 보면요 전문대학도 그렇고 4년 대학도 중간에 탈락한 사람 너무 많아. 졸업을 안 해. 졸업을 해야 돼. 정이 있어야 돼. 자격증 없어도 돼. 가서 3년간 근무하면은 초급 받는단 말이야. 그렇게 대우 많이 받는 데 없어요, 이 정도가.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철도 경력 3년이 필요하는데 3년 안 가도 되는 방법은 아까 협회 3주 교육을 또 받으면 된다. 네? 요걸 철도 관련 자격증 바로 적용이 된다. 경력이 이렇게 하면 3년이면 연봉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전기 철도는 일반 기술자보다가 더 많은.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일을 하고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철도로 많이 철도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보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한 30% 차이 나요. 요즘 예전에 제가 90년도에 있을 때는 건축 전기 기술사가 상당히 인기 있었어요. 그때 뭐 돈이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 건축 전기 기술사 얼마 받냐 물어봤더니 특급이거든요. 5천에서 6천 정도밖에 못 받더라고. 그럼 우리 지금 철도 전기에 와가지고는 한 중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5천, 6천밖에 못 받더라고. 우리는 기술사 있으면 8천까지 받아요.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은 요거는 뭐 우리 제 홈페이지하고 그 카페를 지금 만들어놨는데 거기 와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내가 관리를 해드리겠다. 현재는 돈은 안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건 대충 했어요. 좀 궁금하거나 이런 게. 졸업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졸업장이 엄청 중요해요. 졸업장이. 네, 학생들이 그걸 몰라. 무슨 수래도 졸업장을 받아가야 나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격증을 못 따더라도 졸업장만 있어도 경력 가서 싸우면은 다 기술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 자격증을 따면 바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바로 빨리 3년 빨리 초급이 되는 거죠. 자격증 없이 근무하면 3년 후에 초급이 되는 거고 근무해야 돼. 근무 안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전기 관련 업체에 학교를 졸업하면 학교 졸업하고 3년 후에 만약에 대학을 졸업하면 1년 대학을 졸업하고 시공업체 가면 바로 인정해 주는 거고 아까 이제 시공업체 가면 2년이 지나면은 전문대학 졸업하면 초급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급을 받아놓고 1년 더 근무하다가 감리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다양해요 사실은. 아까 협회 같은 데 교육받는 게 많아. 전문대 졸업하면은 내가 오늘 또 얘기했는데 졸업하면은 전기기술인 협회 가면은 철도 기술인 협회 가면은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을 하루짜리를 받아. 그거 받으면은 급단전 책임자로 해가지고 또 가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게 있어요. 그런 게 또 있어요. 내가 오늘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얘기할 때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급단전 책임자로 다녀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는데 좋은 정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루가 교육 받으면은 되는 거야. 그게 학교를 졸업해야 돼. 졸업 안 하면 안 돼. 또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원래하고 장비가 정면이 길다 그러셨는데 키로가 있나요? 다리가 있나요? 설계가 맞나요? 아까 얘기했죠. 철도에서는 우리 감리는 지금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난리야. 증만 받으면 초급만 받으면 내가 바로 채용해 드릴게. 네? 내가 바로 채용해 드린다.